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 넘어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헤르만 헤세의 시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 중에 유명한 것 중에 안개 속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임네벨, 이게 네벨이 이제 안개인가 봐요. 그 안개 안에서, 안개 속에서 그런 말이죠. 헤르만 헤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작가죠. 이제 안개라고 하는 캄캄한 어두움, 또 힘든 뭐 여러 가지 안개를 이제 은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작가의 뜻은 다 모르지만 하여튼 이 구절 안에 어두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인데, 이건 2연이에요, 2연.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연에 보니까 나의 삶이 아직 밝았을 때는 세상은 친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삶이 아직 밝았을 때, 그때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안개 내리니, 안개가 이제 자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안개의 특징은 물론 어둠과 좀 다르겠지만 어둠처럼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가 옛날에 그 자유로 처음 생겼을 때 그 밤에 이렇게 드라이브 하러 가면 저녁인데도요 안개가 쫙 끼어서 안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의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탈 때가 있는데 가끔 안개 지역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로 안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뒤에서 차가 받을까봐. 그런 안개, 캄캄한 안개, 보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안개 내리니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니까 ist keiner mehr sichtbar. keiner 없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뭐하고 똑같은 거.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좋고 편안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볼 것도 많았고 내가 이렇게 보려면 보고 또 내가 노력 안 해도 주변에 그럭저럭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는데 어려움 가운데 안개 가운데 있게 되니까 누구 하나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1년과 3년에 똑같은 말로 반복하는데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두는 다 혼자다. Jeder ist allein. Jeder란 말은 everyone 그런 뜻이죠. Everyone is alone 그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외롭다. 모든 사람은 혼자 있다. 그래서 안개 속에서는 모두가 다 혼자 있다. 뭐 안개라는 걸 여러 가지로 다 은유할 수 있죠. 수만 가지로 다 생각할 수 뭐 진짜 안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넘어짐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안개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는 세상엔 내 눈에 친구가 가득 보이고 내 주변에 모여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즐겁게 아주 유쾌하게 있었는데 안개가 내리니까 내 주변에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아요. 물론 또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안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상이죠. 허상이죠. 실제로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고 안개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도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개 속에서는 모두는 다 혼자다. Jeder ist allein. 모두는 다 혼자다. 이게 고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오늘 강의는 이걸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이죠? 사실은 어려울 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주변에 그 어려울 때는 항상 제가 이 강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려움은 종합 선물 세트로 다가온다 그랬죠.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제목 하나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그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제일 나쁜 건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면 가장 나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할 때마다 자기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살아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나쁜 경우는 정말 건강까지도 나빠지면서 주변에 사람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또 내가 내 어려움을 얘기하거나 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게 종합 선물 세트죠.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강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려워도 주변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고 또 내 말을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거는 진짜 어려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좌에서는 정말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시인의 노래처럼 정말 내가 사방 눈을 돌려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헤르만 헤세의 얘기처럼 정말로 혼자임을 격하게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눈을 씻고 보면 있을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변에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도와줄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요, 정말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라도 나쁜 사람만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게 좋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있는 듯 많은 듯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돈 100원 한 장, 1000원 한 장 나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내 어려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두울 때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라도 내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번 강좌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회복의 포장도로 그랬어요. 근데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제가 가로로 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관계 있으면 너무 좋지. 내가 어려울 때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내 좋은 친구, 목숨 같은 친구가 있고 내가 어릴 때 내 부모님이 있고 내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아름다운 관계죠.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캄캄한 안개 속 같다 할지라도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이 내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 포장도로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 때요. 솔직히 나 도와줄 사람 없죠. 내가 이렇게 내 신세 다 들어줄 사람 없죠.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관계라도 누구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 게 낫다. 누구라도 알고 지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그래도 차나 한 잔이라도 마신다든지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꼭 나한테 우리가 어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도움 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뭐 만날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100%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나한테 뭐 정말 도움을 준다거나 큰 조언을 준다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주 사소한 관계라도 주변에 사람이 있도록 어려울 때 그런 주변에 물론 내가 잘 될 때는 관계가 남아 돌죠. 어려울 때는 무언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해도 내 고통을 다 이해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고요. 또 회복으로 가는 데는 그것이 포장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어요. 이제 어느 항구가 있었습니다. 항구에 아마 언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류해서 다시 한 겁니다.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에 이제 항구는 항상 사람이 박적지기를 하죠. 조금 있으면 배가 떠납니다. 우리 조동진의 배 떠나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참 가사 아름답습니다. 배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배를 타고 떠나죠. 그래서 항구에 모여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배 타고 떠날 사람, 하나는 그 떠나는 사람을 손 흔들면서 전송해 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항구에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남노하고 가진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 외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배를 타고 어딘가로 갈 사람이에요. 떠날 배가 이제 옵니다. 이제 그 배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 외로운 나그네는요, 거리에서 이제 구두를 닦습니다. 이제 지금 젊은 사람은 구두 닦기를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구두 닦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두통을 하나 들고 그 안에 소라하고 헝겊하고 그 다음에 구두약을 넣고, 그거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서 누굴 닦아주면 얼마 받으니까. 그래서 슈샨보이 그런 말도 했어요. 슈샨보이, 구두를 깨끗이 광을 낸다 그래가지고 슈샤인인가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신발을 반짝반짝하게 해준다 해서 슈샨보이. 근데 이 나그네가 구두 닦기에게 가서 구두를 닦습니다. 옛날에 몇십 원 하고 그랬어요. 구두 닦는 값이. 이제 구두를 탁 닦고 이제 구두값이 얼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그네가 그 소년에게 구두 닦는 값을 몇 배 더 확에 줍니다. 만약에 뭐 100원이다 그러면 500원 막 이렇게 주는 거죠. 소년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소년에게, 자,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부탁 들어줄 수 있겠니? 이제 소년이 얘기하죠.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조금 있다 배가 떠나잖아. 나도 이제 저 배 타고 떠날 거거든. 근데 그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주겠니? 이렇게 부탁. 소년이 대답하죠. 그럼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배가 떠나요. 나그네도 이제 배 다 이렇게 보통 떠날 때는 그 난간에 다 서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손을 흔듭니다. 배 탄 사람도 손을 흔들지요. 항구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손을 흔들죠. 이 모든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막 그 이별의 전송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년도, 구두닦이 소년도 열심히 손을 구두닦이 소년의 눈에는 그 서 있는 나그네가 보이죠. 그 나그네도 그 구두닦이 소년을 향해서 열심히 배는 멀어져 가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죠. 자, 저는 이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와 그 구두닦이 소년은 그럼 헛된 일을 했느냐 이거를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무 결과가 없고 뭐 이익이 남는 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둘은 아무 의미 없는 헛일을 했을까요?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 100% 아닙니다라고 대답이 나오죠. 아닙니다. 둘 다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소년과의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뭐 나그네가 소년에게 뭐 평생 살 학비를 준다거나 소년이 나그네에게 뭐 큰 도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지만 그 작은 손 흔들어주는 관계 하나가 두 사람의 가슴에는 영원히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구두닦이 소년이었다 하더라도 그 나그네를 영원히 안 잊을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도 영원히 그 소년을 잊지 못할 거예요. 서로 돈을 주거나 신세를 끼치는 관계는 아니지만 먼 훗날에도 생각해보면, 또 먼 훗날이 아니라 그날도 생각하고 그 다음 날도 생각해보면 흐뭇하고 아름다운 기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 관계도 바로 관계요.
굳이 제가 얘기하자면 아름다운 관계까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꼭 나한테 도움을 줘. 내가 큰 고통을 입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내 친구가 큰 돈을 확 내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누군가 내 이름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누군가 나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 나와 조금이라도 단요만큼이라도 함께 공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있다면 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관계가 모이면 그것도 큰 관계로 다가옵니다.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 증명하기는 너무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제 이름을 걸고 100%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또 아름다운 식구, 부모님, 또 친구가 있으면 그 어떤 고통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통을 딛고 이뤄낸 사람들 보면 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죠. 유명한 연예인이었다가 사고가 났는데 또 그 사고 나는 걸 잘 이렇게 옆에서 보살펴주는 아내가 있어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어려운 우리 헬렌 켈러 여사 같은 경우는 삼중고잖아요. 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지요. 이런 좋은 관계들, 좋은 분들을 통해서 또는 그 좋은 친구를 통해서, 좋은 선생님을 통해, 좋은 식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노예가 되고 우울증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 90% 이상은 주변에 누군가 있었으면 결코 그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죽어도 자살해야 되겠다 해서 깊은 산소에 가서 혼자 자살하는 분은 우리가 뭐 막을 수 없죠. 그렇지만 보통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살을 막을 확률이 90%가 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강의 초반에 얘기했지만 진짜 고통이라는 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가 진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 강좌의 전체적인 맥락은 정말로 아무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혼자라고 정말로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누구 하나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전제하면서 우리는 이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들을 쭉 지금 나눠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밥 뭐 그런 얘기 많죠. 혼술, 혼밥족 그런 말 많잖아요. 저희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요, 혼밥하는 사람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척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일하다가 잠깐 배고파서 와서 이렇게 밥 먹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혼밥이라고 볼 수 없죠. 열심히 오늘 뭐 여기저기 일하다가 그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같이 밥 먹지만 혼자 일하다 보면 혼자 밥 먹어야 되죠. 그 일 때문에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혼자서 먹방 찍는 사람도 좀 봤어요. 혼자 딱 구석에 앉아가지고 많이 시켜놓고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셀카봉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휴대폰 위에 스마트폰 위에 뭐 이렇게 조명용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렇게 하고는 딱 혼자 와서 이렇게 밥 먹고 뭐 이런 사람들, 먹방하는 사람 혼자서. 그리고요, 혼자 외로워서 시켜놓고 술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술로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눈에 확 띄죠. 벌써 밥이 오기 전부터 막 술을 먹으면서 그냥 막 그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에서 벌써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다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강의 초반에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힘들고 외로워서 혼자
술로 내 그 어려움을 달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그 사람은 몸과 마음과 그 사람의 삶까지 다 망가뜨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몸과 마음과 그의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뭔가 관계가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인간 관계라도 있는 것이 낫다. 항구에서 만난 나그네와 소년과의 관계처럼 무언가 관계에 있는 것이 낫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옛 시절의 현인들은요, 자기가 어려울 때 그 문헌들이 있습니다. 늙고 병든다거나 어려울 때에요, 관계를 끊었던 친지를 다시 편지해서 만난다든지, 안 만나던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위인들과 현인들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동안 좋을 때는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 관계를 끊고 연락 없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도움 좀 줘,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안부를 묻고 서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뭡니까? 비록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와 아는 사람, 혹은 이제 새로 알게 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뭔가 쌍방 나누는 거, 쌍방 대화하는 것, 쌍방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힘이 든 상태인데,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통이 큰 상태인데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직장 근무, 직장이 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관계 속에 있어야, 관계 속에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다고 해서 깊은 산속으로 나 자신을 낙도로, 무인도로 나 자신을 공허한 어느 그 외딴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또 나는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이런 그런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나 광범위하고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선에서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어요. 첫째는 뭐 이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좋은 이익을 주는 관계만, 나에게 이익 주는 관계, 요거만 찾지 마세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뭐 꼭 뭐 도와줄 사람 안 이런 것만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직장 동료라도, 내가 정상적인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 동료와의 그래도 관계, 그리고 또 취미가 같은 사람, 이런 거 좋습니다. 사실 취미가 같은, 이제 그런 건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또 제약도 있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취미 같은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 같은 어려움, 병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어려움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게 있으면 그거 좋습니다. 꼭 그거 안 나가더라도 뭐 카페가 있거나 뭐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가끔씩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관계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리 관계, 혹은 내리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혹은 내리 이익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내 얻기 위해 고양이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주인공이 남에게 도움받아도 시원치 않은 그 주인공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 못하는 고양이의 내리 사랑, 내리 관계, 그를 이제 도와주는 거, 역으로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그런 내리 관계가 사실은 나에게 큰, 정말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준다.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리
내리 도움, 내가 도움을 줄, 내리 이익,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내가 돈을 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누군가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뭐 정말 그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못 올라가는 사람 있으면 같이 올려줄 수, 이것만 해도 내가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먼저 해줄 수 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가끔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관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예요. 저는 이 세 번째를 굉장히 이제 시야를 넓혀라. 뭔 시야를 넓히느냐? 관계라고 하는 것의 시야를 넓히자. 이거는 우리가 멘탈로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하게 되면 굉장히 소중해집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직접 10,000원, 100,000원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만 관계라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관계가 없죠. 그런데 시야를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옆에 없어도, 제가 다른 강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훌륭한 철학자라든지 훌륭한 사상가라든지 아니면 위인들, 이런 사람들과 내 정신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해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화만 해도 내 모습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야를 넓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시야를 넓히는 방법. 첫 번째, 뭐 위인이라든지 이런 얘기했죠. 위인이나 사상가 또는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마음으로 그들의 책을 읽거나 또 이렇게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겁니다. 이거를 황당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우리 텔레비에서요, 고 김광석, 정말 좋아하는 가수 고 김광석 씨를 디지털로 복원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로 이렇게 복원해서 그 김광석 씨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노래도 하고 방송도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목소리를 그 컴퓨터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약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가 연기를 시키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조금 더 리얼하게 만들어가지고 김광석 연기를 시켜서 시청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말로 그분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노래가 정말로 가슴에 다가왔어요.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황당한 거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뭐 방송국 같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인물 또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딛고 승리한 그런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 곁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노하우나 그 사람의 방법이나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면 좋은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건 두 번째는 인터넷 활용입니다. 이제 인터넷 많죠. 인터넷에 이제 많은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랑 비슷한, 나와 같은 어려움 겪은 사람들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넷에서 활용하는, 또 우리가 유튜브, 우리 알죠?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분들 강의라든지 경험담 이런 거를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내가 만들어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관계지만, 이걸 뭐라 하나? virtual relationship이라고 할 수 있나? 가상적인 관계이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상적 관계지만.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실제 관계처럼 만들 수 있어요. 위인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이런 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관계이고요.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관계. 꼭 나에게 돈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신앙이죠.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신앙의 힘은 가장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보다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으로부터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든지 또는 혹시 신앙이 아니라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관계는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로 여러분 관계 중에는 남과의 관계도 있지만 나의 관계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관계를 얘기할 때 나를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가상적인 그런 여기 얘기한 가상적인 그 관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얘기해 보면 사실 이 강좌 전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내가 가진 걸 모두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만 좋으면 누구든지 일어설 수 있고 재기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역시 나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좌에서 두루두루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윌슨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윌슨 배구공에 윌슨 찍혀있는 배구공 아시죠? 그 윌슨 배구공 제가 전에도 얘기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탐 행크스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추락해서 어느 낙도에서 생활하는데 그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보면 돼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무인도에서 혼자 지내는데 배구공에 윌슨이라고 써있는 배구공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람 얼굴처럼 그려서 계속 몇 년 동안 그 윌슨 배구공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무인도 생활을 견뎌내죠. 그 바로 윌슨 배구공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나 자신이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가 없어도 나 자신과의 관계만 좋으면 살 수 있어요.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윌슨과 대화를 잘 나누게 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아까 안개 속에서처럼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Yet is alone. 모두는 다 혼자이다. 어둠 속에서, 안개 속에서. 그러나 다시 눈을 뜨고 보면 안개가 없다고 가정해 보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 있는 관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관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찾고 생각하면 회복하는데 포장도로가 될 수,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직항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